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소개팅이라는 건요 가 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나는 솔로 리뷰할 때도 그러잖아. 안 되는 여자들이 보통 결혼을 못 한다고. 근데 보통은 네, 블라인드에 소개팅에서 거르는 꿀팁 알려준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인데 과연 얼마나 교통 정리를 잘 해놓으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봐라. 무려 5번의 소개팅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꿀팁. 일단 5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같은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 170 이상이면 걸러라. 물론 키 크고 이쁜 여자도 많다. 근데 그 여자가 너의 소개팅 상대방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남자들 중에 키 큰 여자 좋아한다는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큰 여성분들이 여기서 빡쳐하는 경우가 있어. 키 큰 여자 좋아한다는 새끼들 나는 안 좋아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결국엔 얼굴이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뼈 굵기거든요. 뼈 굵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타당해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이게 키가 커버리면은요 여자가 뼈도 굵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그러면은 뼈가 여자가 굵어버리면은 뼈가 굵은 상태에서 다리가 예쁘기도 되게 힘들고 어떤 체격 같은 게 크게 돼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키 큰 여자 좋아한다는 거는 키가 큰데 뼈는 얇은 정말 유니콘 같은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면서 키가 크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보통은 뭐 연예인급으로 뭐 골격이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키 170 이상이면은 보통은 그냥 자이언트가 되거든요. 키 큰데 어떤 체격이 그냥 평범한 그런 뼈가 굵은 여자랑 만나게 되면요 어떤 막 스킨십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어깨를 감싸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이게 지금 여자랑 스킨십을 하는 건지 남자 새끼랑 스킨십을 하는 건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키 크고 예쁜 여자도 많기는 많지만 보통은 키가 크면은 확률적으로 뼈도 굵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확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여자든지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이제 소개팅할 기회 자체가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누구를 해준다고든지 일단 다 나가서 경험을 쌓아. 근데 내가 소개팅 자리가 막 밀려있어. 내가 막 변호사 의사야. 내가 삼성 취직했어. 현대차 취직했어. 그래가지고 소개팅 자리가 쭉 밀려있다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키 큰 여자를 걸러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 크고 마른 여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키 크고 이제 뼈가 얇은 여자 만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가지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기는 합니다. 남자들 중에 여자 발목 보는 남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가 여자의 발목을 보는 거를 모르는 남자들도 많아.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같은 그 발목이 좀 두꺼운 여자를 한번 만나보면요 정이 훅훅 떨어지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일수록 발목이 안 드러나는 와이드 팬츠 같은 거를 입든지 해야 되고, 발목이 일단 두꺼운 여자 자체가 이제 여성성이 잘 안 느껴지는데 키가 크면은 발목이 두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따졌을 때는 내가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면은 맞아 170 이상이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필에 얼굴 나온 사진 한 장 이하인 여자는 걸러라. 얼굴 이쁜 여자는 본인 셀카 및 잘 나온 사진 수백 수천 장 갖고 있음. 이쁜 여자가 소개팅에서 본인 외모 어필할 기회에서 프사 한 장만 쓰지 않음.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케바케기는 해요. 분명히 예쁜데도 프로필 사진을 안 해놓는 여자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겁니다. 그냥 개체수로 따지면. 근데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확률적으로. 왜냐면 내가 남자들한테도 이거 맨날 하는 말인데, 남자들이 무슨 뭐 인스타 하는 여자 걸러야 된다 이딴 헛소리하는 그 찐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본인이 얼굴이 차은우로 태어났으면 본인은 셀카 안 찍겠냐고.
나라면은 내가 차 안으로 태어났으면 하루에 셀카 15,000장씩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폰 용량이 부족해질 것 같아. 네가 차 안으로 태어났으면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백이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쁜 여자들은 그 사진을 찍어서 내 얼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테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인스타만 올리면은 그 호구한 남 스윗한 남들이 좋아요 누르면서 이제 도파민 채워주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특히나 어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대 20대 이때 이제 예쁜 여자인데 본인이 셀카도 잘 안 찍고 SNS 같은 거를 안 하고 뭐 카톡 프사도 안 해놨다. 이거는 솔직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여자가 조금 외모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주변에 친한 사이는 아니고 예전에 그 어떤 남자들끼리 있는 어떤 파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어떤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어떤 사업가들도 있고 이런 데에서 그 약간 그런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거의 그 밤의 황제 같은 분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유흥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온단 말이에요. 또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유흥 마스터이신 어떤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여자가 진짜 존나 예쁜데 카톡 프사가 없다. 걔는 술집에서 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나 이거 진짜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술집이라든지 어떤 룸사롱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여자애들 이제 번호를 많이 받아놔가지고 자기 그 카톡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카톡 목록을. 그러니 뭐 어떻게 저장해놨냐면 강남 어디 누구 강남 어디 뭐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장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술집 여자들이야. 그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보니까 프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근데 왜 프사를 안 해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진짜 잘 나가는 여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투폰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손님들이랑 이제 번호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들이 예를 들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나 어제 술집에서 만나는데 얘 얼굴 좀 봐봐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들이 요즘에 인터넷 방송이나 그 파리피플이나 하면은 술집에서 진상 개끼들 만나는 것보다 돈 벌기가 훨씬 쉽고 막 BJ 같은 거 별풍 받고 이러면은 돈 벌기가 훨씬 쉬운데 왜 술집에서 일하냐면요. 걔네들은 시집을 잘 가고 싶은 애들인 거야. 걔네들. 그러니까 좀 빅픽처를 그리는 무서운 애들이야. 걔네는 진짜로. 내가 지금 당장은 진상 새끼들한테 술도 좀 맞고 뭐 미친년 소리도 듣고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것도 좀 당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는 이 모든 내용을 싹 다 지우고 나는 제대로 된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다 하는 애들이 이제 인방 같은 거를 안 하고 얼굴 그 재능을 안 살리고 저기 음지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카톡 프사를 아예 안 달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카톡 프사를 단 상태로 손님하고 오빠 우리 가게 언제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손님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올리든지 아니면은 저기 친구들이랑 공유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여가지고 예쁜 여자들 중에 그 카톡 프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와 이거 상당히 그래가지고 길에서 만약에 번따를 했는데 내가 진짜 개 이뻐가지고 번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카톡 등록을 했더니 카톡 프사가 없어. 근데 하고 다녔던 거를 생각해보니까 백도 명품 백이었던 것 같고 어떤 옷 같은 것도 명품 옷이었던 것 같아. 이러면은 이거 그냥 빼봐. 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에 얼굴 나온 사진 한 장 이하인 여자는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걸러라는 말도 뭐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맞는 얘기기는 한데 예뻐도 프사가 없는 여자들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 그런 여자들은 술집 여자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으면 또 여자들 이거 개거품 물고 막 난리치지 마세요. 프사 없는 여자들 그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요즘엔 카톡 프사 없애는 추세라 거의 대부분 카톡 프사가 없음. 조금 예전 얘긴가 와요. 요즘 애들 카톡 프사가 진짜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초파님이신데 그 초파님 같은 분들을 주변 노르라고 합니다. 본인 그 카톡 아니 본인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있으세요? 제 지금 카톡 목록을 보면은 카톡에 지금 몇백 명이 있는데 제 주변 그 이쁜 20대 여자애들만 해도 카톡 프사 없는 애를 지금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PC 카톡으로 보고 있는데 예쁜 애들 카톡 프사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 본인 주변만 보면 안 됩니다. 본인 주변 애들이 카톡 프사를 내리는 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20대들은 카톡 프사 안 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쨌든 물론 안 그런 여자도 당연히 있지. 이쁜데 사진 안 찍고 프사 안 하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너의 소개팅 상대방이 될 일은 없다. 3번은 최근 사진 없는 여자. 리즈 시절 사진만 올려놓고 사는 여자들이 있다. 최근 사진을 확인 안 하면 네가 사진에서 본 여자보다 덩치 2배인 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쁘고 몸매 좋은데 사진 업데이트를 안 하는 여자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여자는 엔간하면 소개팅 안 받고 네가 그런 여자를 소개팅 자리에 끌어나오게 할 정도로 매력 있는 남자인지 돌아봐라. 그냥 외모 되는 여자는 본인이 이쁜 거 만나기 전에 열심히 어필하고 주선자도 그걸 어필하기 때문에 진짜 이쁘다고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안 들리면 외모에 큰 기대 안 걸고 소개팅 나가라. 아니 근데 뭐 최근 사진 없는 여자까지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카톡 프사를 내가 뭘로 해놨는지 까먹는 경우는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싸들은 보통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스토리로 사진 올리든지 아니면은 인스타 피드에 올리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 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없는 여자인데 어느 정도 내가 외모가 괜찮은 여자면은 프사를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어느 정도 있는 여자면은 그 여자는 이제 주로 프사를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사진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내가 30대야 남잔데 30대 뭐 중반 정도 됐어. 근데 어떤 여자를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소개받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 마지막 카톡 프사가 한 뭐 5, 6년 전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은 여자가 이제 리즈 시절 때를 못 잊어가지고 옛날에 20대 초반 시절 그 화질 구지 시절 있잖아요. 화질이 요즘 카메라로 찍은 것 같지 않은 화질. 옛날 스카이폰 같은 걸로 찍은 그런 사진. 스카이 폴더폰. 약간 가로 본능 이런 걸로 찍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해놓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모든 사진마다 그 약간 스노우 보정 그 필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코 고양이 코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이제 외모를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근데 막 딱히 막 통찰이 엄청나게 깊은 글은 아니었고 뭐 소개팅 5번 해보고 어떤 남자가 대충 쓴 글이어가지고 1번, 2번은 조금 그럴싸한데 3번은 그 인스타그램 하는 여자면은 최근 사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170인데 왜 걸러? 라는 벌써 긁힌 여성분께서 나오셨고 170 넘는 여자 울고 감. 키 큰 여자 좋은데 거의 안 나옴. 오히려 작은 분들이 많던데. 키 큰 여성분이 이 글 읽는 남자를 찬단 뜻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뜻. 5번 만에 이 정도의 안 좋은 데이터가 쌓이다니 대체 어떤 소개팅만 받아오신 겁니까? 근데 안 예쁜 여자도 연애 잘하던데 그 상대 남자들은 다른 매력을 보지 않았을까? 얼굴 보는 남자들을 위한 팁이라고 합니다. 1번은 빼고 2, 3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임. 키 크고 이쁜 여자분들은 눈 많이 높으세요. 평범한 남자가 소개받을 일 없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해. 제가 말했듯이 키 크고 예쁜데 뼈대까지 얇은 여자면은 보통은 외모로 돈을 벌어먹는 일을 하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정말 외적으로 뛰어나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AI 프로필이 자기 얼굴인 줄 아는 여자 거른다 맞나요? 아 맞죠. 저것도 걸러야죠. 카톡 프사가 AI 프로필인 여자가 있다. 아 그 여자는 굳이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걸러라. 아 맞아. 저것도 걸러야 되는 거 맞아.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차은우, 카리나로 태어났으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면은 재밌을 만한 주제였고요. 소개팅 관련 글이 하나가 더 있네. 왜 여자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들만 소개해주는 거야? 라고 서울특별시 공무원분이시겠죠? 이유가 궁금하네 라는 글이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요. 아주 부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조금 돌려보면은 이제 이 소개해주는 여자가 이 소개받는 남성분을 남자로 느껴가지고 굳이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소개를 안 해줬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두 번째 이유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소개팅이라는 건요 주선자가 급을 맞춰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가끔 가다 소개팅에 못생긴 사람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주 가끔 가다가. 근데 소개팅을 받는 사람마다 개 빠놓은 사람만 나온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너의 수준은 그냥 그 수준인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나는 솔로 리뷰할 때도 그러잖아.
자기가나가 안 되는 여자들이 보통 결혼을 못 한다고. 근데 보통은 그 여자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 남성분이 자기 수준을 모르고 소개해준 여자 이 여자들도 얼마나 곤욕이었겠어. 자기한테 이런 수준의 남자한테 소개해주는 여자들도 얼마나 짜증났겠어. 이 새끼한테 누구 해주지 하다가 누구라도 그냥 해준 것 뿐인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여자들 후려까기로 변해버린 거야. 왜 여자들은 대체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만 소개해줌? 한여들 문제야 문제, 여정녀는 과학 이러면서 또 커뮤니티에 글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 뭐 소개받는 여자마다 자꾸만 너무 못생긴 여자만 나온다 하면 너는 그냥 그 수준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은 포기해야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들이 보는 내 수준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은 주변 한 5명한테 남자 소개 좀 해달라고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남자 5명의 평균이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의 평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여자들이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만 해준다, 이거는 조금 현실을 받아들이면 자기 멘탈이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정신승리를 하는 남성이신 것 같고, 여자들은 자기보다 예쁜 여자도 소개 많이 해줘요. 근데 이 남성분은 지금 자기가나가 아예 안 되고 메타인지가 아예 안 되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인생 자체가 불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정녀라고 삼성전자 다니는 분께서, 이분도 남자겠죠? 난 예쁜 애만 해줌, 욕먹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쁜 애만 해주는데 이렇게 자기가나가 안 되는 그 소개팅 그 빌런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감지능도 떨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주선자도요, 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이 나한테만 면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상대로 나오는 여자한테도 면을 차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주선자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추다가 내보낸 게 본인 기준에 못생긴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짜증난다니까. 나도 어릴 때 무슨 아니 내가 여자여도 안 만날 것 같은 남자 새끼들이 자꾸만 여자 주변에 여자 없냐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존나 짜증나고, 또 여자들 중에서도 뭐 외롭다고 오빠 나 어떤 남자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좀 좋은 남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지. 네가 좋은 여자가 아닌데 내가 좋은 남자를 어떻게 소개시켜줘? 정신 나갔어. 아니 일주일에 술을 6번 처마시는 이 여자애가 예쁘긴 예쁘지. 얼굴이 예쁘긴 예뻤는데 술을 일주일에 6번 7번을 처마시면서 오빠 내 주위에는 왜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 내 주위에는 왜 다 개새끼들밖에 없어? 좀 제대로 된 남자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제대로 된 남자를 너한테 소개를 왜 해줘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한테도 좀 제대로 된 남자한테는 제대로 된 여자를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둘 다 면이 살지. 근데 이런 생각을 보통은 못해요. 보통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하의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주선자한테 화를 내.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이나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열심히 산 줄 알아 하면서 막 주선자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개팅은 그냥 안 시켜주는 게 답이야. 못생긴 남자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또 엇비슷한 못생긴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은 둘 다 나랑 관계 끝이 나요. 둘 다 기분 나빠해. 둘 다 그냥 내 기준에서는 비슷비슷한 사람을 연결해주는데 둘 다 기분 나빠해. 차라리 둘 다 어떤 잘생긴 남자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예쁜 여자를 해주면은 둘 다 뭐 어느 정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못생긴 사람이 이거를 해달라 그러면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여가지고 소개팅 한두 번은 벨붕될 수 있는데 5번 다 벨붕되는 일은 없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선자 외모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함. 예쁜데 남친 없는 애가 없음. 이게 맞다. 남소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면 그 정도가 딱 맞다 얘들아. 나보다 예쁜 애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보다 더 잘난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밸런스가 맞는데, 나보다 예쁜 애가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는 꼴을 배 아파서 볼 수가 없거든. 배 아프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냥 내 운명을 랜덤에 맡기지 마세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소개를 받고 싶다 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내 친구의 인스타를 염탐을 해. 근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인스타나 어떤 뭐 저 때는 이제 페북도 있었고 싸이월드 시절이기도 해가지고 싸이월드도 그렇고, 옛날에 뭐 싸이월드 하면은 이제 요즘 친구들은 모를 텐데 파도 타기 같은 게 막 있었거든요. 파도 타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예 모르는데 내 친구랑 일촌인 사이에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가가지고 막 사진 같은 거를 막 봐. 그러면은 이제 뭐야 얘 왜 이렇게 예뻐 하면 이제 얘한테 바로 연락하는 거야. 야 걔 누구냐? 이름 얘기하면서 걔 누구야? 걔 어떻게 한 거야? 하면 걔 누구누군데 어디 다니다가 만난 후배야 하면은 야 나 걔 소개 좀.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냥 내가 소개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계속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고 계속 걔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알아서 커트라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내 사진을 상대한테 보냈는데 상대가 별로라 그래서 이제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어떤 정말 똥을 밟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은 내가 최대한 친구랑 인스타 마팔인 여자, 마팔인 남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나 얘 해줘, 이 오빠 해줘, 얘 해줘 이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랜덤 뽑기에 랜덤 가차에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상대 맞춰서 해주는 거 아니야 소개팅은? 이라는 댓글이 나왔네요. 여기 좋아요가 61개. 전혀 아니던데 끼리끼리 수준에 맞춰 소개해주는 거지. 아우, 역시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글을 작성하신 작성자분만 자기 객관화가 박살나가지고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이쁜 애들을 너를 소개시켜주기엔 욕먹을 것 같아서. 나도 쟤가 별로인데 나보다 예쁜 애들은 쟤를 더 별로라 생각하겠지, 이 생각듦. 그쵸, 이게 정답이죠. 근데 10번 정도 소개팅하면 예쁜 애도 나오고 못생긴 애도 나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진짜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퀄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성보다는 동성한테 소개를 받는 게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성의 시선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동성의 시선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거가 둘이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기준에서도 아는 남사친이 야, 나 아는 형 소개 좀 받아봐, 그 형이 진짜 진국이야, 진국, 이러면 그 소개팅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 어떤 여사친이 오빠 내 친구 중에 진짜 귀여운 애 있거든? 진짜 너무 귀여워, 걔 소개 받아봐, 진짜 걔 1등 신부감이야, 쟤 진짜 거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남자가 진짜 예쁜 여자를 소개받고 싶으면은 같은 남자의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를 소개받아야 되고, 여자 기준에서도 진짜 멋진 남자를 소개받을 거면은 여자 기준에서 여자의 눈에 멋진 남자를 소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국남, 진국녀는 소개받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약사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성격 좋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글이에요. 나는 진짜 외모, 능력, 학벌 다 괜찮은데 연애하기에 성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처음 보기엔 참하고 차분해 보여서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은 나 다혈질의 남자 이기는 거 좋아해. 연애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결국 뭔가 다툼이 생기면 남자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데 성격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재미없게 다 오케이 하고 받아주면 돼? 라는 글이었는데요. 요거는 글 쓴 분이 자기 객관화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이기려고 할 때 헤어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이기려고 하는 여자여도요, 맞는 말을 하는 여자면은 남자들이 대체로 수긍을 해요,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 이상은. 왜냐면은 우리가 그 TV만 보고 주변 사람들만 보고 다 그래도 아무리 돈 잘 버는 연예인들이고 그래도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지 어떤 지혜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남자한테 보여주고 남자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요, 남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말이 결국에는 다 맞다 라고 다 인정을 한단 말이야. 남자들도 같이 만나면서 계속 말다툼을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말다툼을 계속 하는데 여자의 말이 계속 맞아. 그러면은 이걸로 헤어짐을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남자들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결국에는 모든 연애가 다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남자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거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여자는 본인은 되게 본인이 막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자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해서 있어도 결혼생활 잘만 하는 여자들이 깔리고 깔렸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은 보통 남자보다 똑똑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남자보다 똑똑하지가 않은데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문제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절대로 자기가 이걸 인정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떤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봐도 잘하는 여자가 나 대신에 결혼하고 나도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개땡큐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여자가 자꾸만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와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다니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진짜 골머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남자들 우리 아빠들은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하고 엄마들은 부동산 발품 팔아가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부자 되는 경우도 막 많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가 더 똑똑하냐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이 만나는 남자마다 계속 해가지고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헤어졌다면은 이거는 남자들 자체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여자를 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남자친구보다 멍청한데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우기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우기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는 자꾸 우기고 있고 궤변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일이 계속해가지고 연애를 할 때마다 발생을 한다면은 본인은 상대보다 멍청하고 똑똑하지 못한데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해가지고 상대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별을 하게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태어나야 함. 좋은 나이 예쁘면 됨. 아닙니다. 저것도 아니에요. 좋은 나이 예쁜데 저런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그냥 얘 몸만 지릴 때까지 만나자, 얘랑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오히려 안 일어나게 되는 거는 맞아요. 아, 얘랑 얘가 뭐 저기 말도 안 통하고 얘랑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만나자, 그렇게 됩니다. 너보다 잘난 남자 만나면 해결 가능. 그래도 화나면 막 따지고 들이받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잘못이 뭔지를 안 해요. 그냥 본인보다 잘난 남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답을 아는 거죠. 더 똑똑한 남자를 만나면 사실은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보다 똑똑한 남자한테 어떤 논리로 지금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아도 화나면은 들이받는다는 거잖아 지금. 진짜. 그냥 내 성질머리 다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면 돼. 어디 있는데 그 남자. 이런 남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은 절대로 번식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남자를 골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나면서 사귈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나 아니면은 죽었다 깨나도 어디를 내놔도 그 어떤 여자도 만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남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또 그런 남자랑 만나기는 싫겠죠. 어쨌든 또 여자친구가 울면 다들 어떻게 해? 라는 글입니다. 남자친구랑 전화 중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각자 입장을 주고받는데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던 중간에 감정이 좀 북받쳐서 눈물이 나려고 해서 말투가 떨리고 호흡에서 티가 났어. 그래도 하던 말을 마저 하려고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가는데 남친이 한숨을 쉬며 비아냥대는 말투로 질린다는 듯이 에휴, 이런 걸로 또 울지 라고 중얼거렸어. 나는 순간 기분이 나빴고 내가 속상해서 눈물이 난 거 맞다. 근데 내가 울어서 너한테 피해준 거 있냐? 울며 불며 따진 것도 아니고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아니고 얘기 중에 눈물이 난 건 내 감정인데 왜 내가 우는 걸로 너한테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하냐? 라고 따졌어. 남친은 내가 우는 게 자기한테 피해를 줬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건 고쳐야 하고 이 나이 먹고 얘기하다 우는 건 잘못이래. 여자가 우는 걸 충분히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만약 내가 우는 걸 보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한숨이 나올 정도라면 나라는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문제지 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눈물을 무기로 삼은 것도 아니고 나 운이 어떻게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통화 중에 눈물이 났을 뿐이라고. 평소에 싸울 때도 감정 올라와서 운 적 종종 있어. 참고로 남친은 내가 운다고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달래주지 않아. 나 그냥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 뿐이야. 감정이 북받치는 게 내 잘못인가? 나 아무 때나 밖에서도 제 할 말 못하고 툭하면 질질 짜는 어린애 같은 스타일도 아니야. 딴 사람 앞에서 운 적도 없어. 생각해보니 내가 눈물 나는 때는 남친이랑 싸우는 상황밖에 없네. 걔 아니면 굳이 울 일도 없겠다. 그러고 보니 쓰다 보니 깨달았는데 이게 잘잘못을 가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남친이 이제는 내가 싫은가 보다. 우는 모습이 걱정되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꼴보기 싫은 여자가 되어버린 건데 내가 백날 그게 억울하다 호소한다 해서 걔가 갑자기 우는 나를 안쓰러워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이유가 뭐가 됐든 눈물을 보였을 때 한숨과 비아냥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왜 울어라든가 괜찮아 정도의 말은 건네주는 남자를 만나야겠다. 아휴, 이거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여자를 만나본 남자와 안 만나본 남자의 그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런 글을 쓸 거라면은 정말 방구석 재판관들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면은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사귀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까지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 글 쓴 거를 보면 내가 볼 때는
싸울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은 남자들이 그냥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진짜로. 당연히 이 남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울면은요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는 남자면요 애초에 여자를 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여자가 울면은 이제 놀랐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이 싸울 때 울면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너한테 피해줬냐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눈물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가 내 할 말을 하면은 내가 개새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많이 짜증나는 상황이야. 왜냐면은 저랑 횟수로 3년 만났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냥 뭔가 좀 논쟁거리가 생기면은 말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그렁그렁해. 막 그렁그렁해가지고 막 눈물이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터져. 심지어 얘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나는 지금 얘한테 따져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이제 울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내가 우는 애를 자꾸 뭐라고 하면은 나만 잔인한 사람 된 것 같고 또 나만 나쁜 새끼야, 또 나만 나쁜 새끼.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TV에서 이혼 남녀들이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남자들은 자기가 이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남자는 열의 아홉이 다 덤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요, 일단 이혼 왜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벌써 여기가 떨리기 시작해. 부들부들 떨려. 막 여기 막 얼굴 근육이 경련이 오기 시작해. 막 말도 하기 전부터 벌써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게 여기서 지금 올라오려고 그래. 막 울컥울컥해. 아직 인터뷰가 시작이 되지도 않고 자기가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이혼했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벌써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말을 못 이어나가 아주. 근데 저는 뭐 이혼해서 뭐 누가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렇게 막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자기 감정 컨트롤이 그렇게까지 안 될 정도의 사람이니까 결국엔 그래서 그 상대방과 말이 안 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막 눈물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친이 처음부터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자기가 안 우는데 또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면 자기가 운다 그러잖아.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원래 빡치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 요즘에는 이제 유명한 얘기기는 한데 장기 연애로는 되게 잘 사귀던 커플이 결혼하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 아니면은 뭐 동거할 때는 잘 지냈던 커플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달도 못 가서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즘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뇌에서는 나랑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몸이 내 몸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 같은 거를 안 하거나 나랑 뜻 같은 게 잘 안 통하면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와딱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내 와이프든지 내 남편을 들들 볶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기도 귀찮아져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왜냐면은 나는 이 사람이랑 일심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당연한 걸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막 들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런 오류가 뇌에서 생긴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은 결혼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래서 상대가 답답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여성분은 지금 이 남친이랑 싸울 때만 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왜 내 남편 같은 남자친구가 왜 못 알아주지 하는 마음에 지금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눈물이 터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땐 안 운대잖아. 근데 남자 기준에서도 이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제 전 여친 얘기했잖아요. 제 전 여친도 그랬어. 제 전 여친은 그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할 말도 되게 또박또박 하면서 막 아주 잘만 해. 근데 나만 있으면 아주 수도꼭지가 터져 얘가. 아주 그냥
울 일도 아닌데 자꾸 막 울고 이러니까 막 죽겠는 거야 진짜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막 우는 애한테 짜증을 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걔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막 1년 넘게 만나고 2년 넘게 만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 울어, 너 애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소름이 끼친다는 거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아니 여자친구가 우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소름 끼치고 내가 무섭다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당한 내 감정 노동은 생각 안 하고. 아, 그래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개빡치기 시작하네. 그때의 스트레스가 막 이 글을 읽으면서 막 몰려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지금 한두 번 운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티력 장난 아니네 라고 하니까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아무데나 티 붙이지 마. 그러니까요, 이건 티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런 남자면은요 애초에 저런 여자를 못 사귀었어요. 비아냥은 개 싫은데 맨날 우니까 저런 듯. 그래도 저런 것은 싫다, 안 맞는 듯. 글 쓴 것도 들어보니까 글쓴이는 섬세한 타입이라 잘 안 맞는 듯. 세 번째 문단까지만 읽었는데 말을 저렇게 하면 그냥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울어도 할 말은 해. 울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본 사람과 안 만나본 사람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울면서 할 말을 해도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짜증나 진짜로. 습관성으로 우는 거면 그냥 내던지고 싶던데, 근데 안 울던 애가 처음 우는 거면 마음 약해짐.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울던 애가 울면은 마음 당연히 약해지고 바로 그냥 미안하다고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거 막 뭐 그냥 글만 봐도 내가 어떤 애인지가 보여가지고 글쎄, 난 습관성까지는 아니라고픈데 모르겠다. 평상시에 나름 똑부러진 사람인데 남친이랑 싸울 땐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에 눈물이 종종 나네. 그래, 우는 꼬라지 짜증나고 내던지고 싶을 수 있어. 그럼 그냥 그런 점 별로라고 헤어지든가 아님 고쳐 쓰고 싶으면 나랑 그 주제로 대화를 해보든가 하지. 그 순간 꼭 비아냥 됐어야 하나, 감정 조절하라고 가르치듯 말했어야 하나. 기분 너무 나쁘네. 처음에 우는 거 보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런 느낌인데 반복되면 질리지. 그리고 선주필성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울면 위로해줘야 되는 거야? 위로 바라지 않았어. 이번 거는 그냥 눈물 참고 내 할 말 이어나가고 있는데 비아냥거림으로 머리 띵 맞은 느낌이야. 이러다가 결국에도 눈물이 터지는 게 그냥 다반사였으니까 남친이 그런 거겠죠. 이러다 또 울겠네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이유가 뭐든 간에 괜찮아 라고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길래 어쨌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할게. 그리고 마음이 떠나면 우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어지더라고. 남자들은 다 비슷할 듯. 근데 저는 이 글쓴이 자체가 또 글 쓰면서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뭐 마지막에 쓰다 보니 깨달았는데 이건 잘잘못을 가릴 문제도 아니고 남친이 이제 나한테 질린 거야 라고 지가 또 답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억울하고 감정이 울컥울컥 하는 사람들 자체가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주 우는 사람 만났었는데 진짜 애 같고 실제 우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라서 더 짜증났어. 결국 상대방에게 해달라는 거라서. 맞아, 이게 맞아. 야, 이 사람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진짜?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진짜 딱 맞다.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T인 남자 입장에서 쓰는 글, 여자친구가 울면 일단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나는 여자를 울린 사람이 되고 거기서부터 그냥 이 싸움은 나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남자친구를 지겹게 만든 것. 네 말대로 분명 싸웠다 하면 너는 울었을 거고 남자친구는 처음 한두 번은 달래줬겠지만 결국 반복이 되고 지겨웠을 거임. 현명한 커플이라면 남자는 너의 감정을 달래줘야 함을 알아야 하고 너도 감정이 올라올 때 눈물이 나는 습관을 고쳐야 할 거임. 안 싸우는 커플은 없겠지만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싸우고 풀길 바래. 어쨌든 이런 여성분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 말 시작만 했을 뿐인데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아주 지만 억울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막 그렁그렁한 이런 여자들 있거든요. 이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착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애 같은 겁니다. 애 같아가지고 그런 여자랑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이혼해가지고 또 이혼 돌싱남녀 그런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또 똑같이 인터뷰하면서 그렁그렁 해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외박 허락이라는 글입니다. 나 30대 중반인데 남자친구랑 외박할 때 부모님한테 어디 사는 친구 누구누구 집에서 잔다고 허락받고 눈치 봐. 남친은 30 넘었는데도 그러는 거 이해 안 된다고 뭐라 하는데 내가 이상한 거? 댓글 부탁해. 남친이랑 같이 보려고. 근데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그래도 어디서 자는 것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언제 짜증나는 거냐면 내 상대가 내가 만나는 이성 친구가 통보가 아닌 허락을 받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부모님한테 그 허락을 받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그 20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범주기는 한데 30대부터는 조금 짜증이 나는 게 맞기는 하죠. 부모한테 그러니까 어디서 걱정한 건 맞잖아. 부모님이 볼 때는 내 자식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다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단 말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 나 어디에서 오늘 자고 들어갈게 하고 그 상태로 그냥 말만 하는 거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어디서 자는지 연락을 계속해야 되고 친구랑 같이 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친구 바꿔보라고 해가지고 너네 집에서 자는 게 맞네 어쩌네 이런 거 확인을 다 받아야 되면 이건 짜증나는 거 맞죠?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딸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20대 후반부터는 조금 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랑 같이 살더라도. 그래서 어디서 자는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굳이 막 이렇게 딸을 쥐잡듯이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많아. 아직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을 거예요. 딸을 저녁 시간만 되면 언제 들어오냐고 막 전화기에 불나게 막 전화를 계속 해대고 남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 남자들은 뭐 아빠 빼고 다 도둑놈들이다 하면서 절대 연애도 못하게 하고 무슨 뭐 외박은 꿈도 못 꾸고 막 그런 식으로 딸내미를 키운 부모들이 딸의 시집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모들은 딸한테 너 시집 언제 가니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고 그냥 딸들도 연애를 하고 남자랑 진도를 나가고 관계가 깊어져야 결혼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요즘에 무슨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첫날 밤에 치르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딸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어디도 못 나가게 해놓고 딸한테 결혼 언제 할래? 딸이 이제 30대도 다 넘었어. 30대도 다 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딸이 좀 외박 좀 한다 그러면 좀 보내주고 여행 좀 갔다 온다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새끼랑 가려고 그래? 어떤 놈팽이 같은 놈이랑 또 가려고 그래? 막 하면서 별의별 기강이랑 기강은 다 잡다가 이제 딸이 노처녀 나이 되고 무슨 뭐 30대 중반도 꺾여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너는 근데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딸들도 거기서 빡치기 시작하는 거야. 방에는 본인들이 다 해놓고 남자 만나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연애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연애 사업 방에는 내 부모님이 다 시켜놓은 거야. 그래 놓고서 나중에 시집은 언제 가냐고 이제 잡들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제 개빡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음은 이해돼도 그러면 딸내미 인생 망치는 길. 제가 18살 때부터 어디서 자는지를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28, 29이면요. 그때까지도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못하게 만들어놨으면은 그건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애를 신으로 키워놓은 겁니다. 그거를 누구 탓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옛날이면은 20대 후반이면은 애를 키워도 진작 키웠을 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자식 독립을 아예 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자식들이 어디서 자고 온다 하면은 그냥 뭐 그러라고 해야 돼. 그래 잘 자고 와라.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재밌게 놀다 와라. 뭐 차 조심해라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대 후반까지 자식을 무슨 자식 잘못될까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 는 자식을 아예 애초에 그런 식으로 자식을 자기 품 안에서만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 보니까 자식이 저는 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마거림? 같이 살면 외박 눈치 보는 건 부모님도 매한가지 아니야? 그냥 친구네 간다고 해. 여자는 눈치 볼 수밖에 없지. 30 중반에 친구 집에서 잔다고 뻥쳐야 될 정도면 이상하지. 아니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친구 집에서 잔다고 뻥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화를 와가지고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뭐 친구 옆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봐 이러면은 이때부터 짜증나는 거지.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까지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님한테 엄마 나 어제 클럽에서 만난 오빠가 너무 개쩔어가지고 오늘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 오늘 자고 들어갈게. 내일 일찍 들어갈 거야. 해장국은 먹고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 밥 먹고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뻥치는 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뭐 전화를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 막 설명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선을 넘었다는 거죠. 말씀은 드려야겠지. 물론 집안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집안마다 케바케일 듯. 그러다 몇 년 뒤에 부모님이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한다고 글 쓰려나? 딸과 아들 차이임. 20대 중반도 아니고 30대 중반에 저러고 있으면 결혼 생각은 꿈에도 안 들 듯.
근데 그러니까 이 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아무리 30대 중반이어도 나 남자랑 자고 들어갈게라는 말을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한 1년 이상 만났는데 거짓말하는 거면 좀 그렇기도 하기는 하겠다. 저 남자친구랑 만난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허락을 계속 받아야 되면은 그건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짜증나기도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남자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은 못하죠 사실상. 딸들은 보통 남친이랑 외박 못하게 하지. 나이가 많아도 보통은 못하게 하지. 근데 저래놓고 결혼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네요. 독립 말곤 답이 없음. 같이 살면 이야기하는 게 매너지 허락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생각도 안 할 거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밤늦게 안 들어와도 걱정이 많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에게서 독립 못한, 뭐 심적으로 뭐 멘탈적으로 독립을 못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도 되기는 해가지고, 친구가 안 들어와도 걱정이 된단 말이야. 내 룸메이트가, 같이 사는 친구가 안 들어와도. 그래서 이거는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그냥 배려 같은 거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면은 이건 조금 빡세기는 한 거예요.